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제가 드디어 첫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의 주제가 너무 큰 비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라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에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이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진출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024 AFC U23 대회 8강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만났죠. 거기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4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1984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이 좌절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아마 저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축구 없는 올림픽을 하게 되는 걸 볼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죠. U23 수준, 올림픽 대표팀 수준에서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한테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뼈아픈 지난 패배였습니다. 무려 5전 전승이었습니다. 심지어 비긴 적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진 거죠. 그러니까 승부차기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무승부로 기록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패배한 것이고 패배하여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참사고 비극이죠. 따라서 제가 이번 경기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패배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표팀의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절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진출 티켓은 이 2024 AFC U23 아시아 대회에 3.5장 이렇게 부여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위부터 3위까지는 파리올림픽에 바로 갈 수 있는 티켓이 부여되는 거고요. 4위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아프리카 기니하고 플레이오프, 그것도 단판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0.5장으로 규정을 한 거고 이렇게 돼서 3.5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한 경기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조별리그 1, 2, 3차전, 8강전 포함해서 많이 별로였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올림픽을 가려면은 4위 내에 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최소 4강, 준결승은 확보를 했었어야 됐고 이 8강전이 그 올림픽 티켓을 따내기 위한 최고의 분수령이었던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난 8강 인도네시아전에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야 했습니다. 지면은 올림픽 진출이고 뭐고 국물도 없이 바로 그냥 탈락인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경기를 보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나?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은 경기력 측면에서 인도네시아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속된 말이긴 하지만 개발렸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압박을 하면서 한국이 수비 과정 그리고 중앙에서 빌드업하는 거를 방해를 했습니다. 또한 방해를 하고 인도네시아가 공을 가져갔을 때 2명 또는 3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로 공격을 전개를 했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팀이 정말 잘 짜진 팀이구나. 신태용 감독이 팀을 정말 유기적으로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플레이가 조직적이고 훌륭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격 전개 과정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격 전개 과정을 보면 전반 31분에 있었던 상황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수원 FC에서 뛰고 있는 아르한 선수가 한국 선수를 압박함으로써 인도네시아한테 기회를 가져다 줬죠. 그러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공격진이 2대1 패스를 통해서 한국의 압박을 풀어냈고 슈팅까지 최종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골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빌드업 전개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인도네시아 팀이 절대로 얕볼 수준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번 대회 이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네시아한테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했는데요. 기록을 통해 살펴보니까 무려 15번이나 슈팅을 때렸더라고요. 한국의 유효 슈팅 횟수가 4회입니다. 유효 슈팅 횟수로만 따지면 인도네시아가 6회, 한국은 2번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밀린 거죠. 점유율은 한국이 높았지만은 65대 35 정도로 그렇게 높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수치에서 다 밀린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뛰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불운한 장면도 있었죠. 전반 7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때린 환상적인 발리 슈팅이 골망을 갈랐으나 그것이 옵사이드로 인해서 취소되는 그런 불운이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만들어 갔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던 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패배 요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에서 저희는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영준 선수의 퇴장은 그로 인한 수적 열세로 인한 불리함은 그냥 근본적인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불난데 부어진 기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그 경기를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은 11명이었을 때조차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경기력에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수적 열세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